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서비스 앱에 있는 지식 공유 기능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화면을 보면은요, 지난 시간에 사례를 등록하고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 탭이 지식 공유 탭입니다. 지식 공유 탭. 자, 이 부분이 바로 날리지, 즉 지식 공유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면 여기 보시면 날리지에 기사를 등록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밑에 보시면 그럼 이 날리지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지식을 공유하기 위한 솔루션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식을 공유하기 위한 솔루션이다. 여기서 솔루션이라는 말씀을 들으면 좀 거창하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기회 관리를 하면서 파일에 대한 버전 관리 기능을 잠시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잠시 다시 보시면 기회로 들어가서 한국 서부발전 영업기회 사무기기 납품기회, 여기서 보시면은 제가 파일 등록하면서 버전 관리도 가능하고, 맞습니까? 버전 관리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이 파일에 대해서 이 파일에 대해서 공유도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죠. 자, 우리 직원들 중에 누구에게 이 파일을 공유하겠다는 것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공개 링크를 만들어 가지고 외부에 있는 세일즈포스에 계정이 없는, 그죠? 외부에 있는 사람한테도 이 파일을 액세스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공개 링크를 만들 수도 있는 거죠. 자, 버전 관리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공개 링크 공유 기능이 있다. 그리고 다운로드도 받을 수 있고. 그래서 거창하진 않지만 하나의 파일 관리 솔루션이 여기 들어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목적에 부합하는 기능, 그것을 하나의 부문적으로 이제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그렇게 표현을 했고요. 그래서 지식 공유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지식, 날리지를 서로 이제 이 시스템 내에서 공유하기 위한 이러한 솔루션이 바로 날리지고, 이 날리지는 무엇으로 구성이 되어 있냐면 기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기사들이 모여서 전체적으로 지식이 구성이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떤 것을 기사로 등록해야 되느냐?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여기는 지금 이제 yes24 사이트의 FAQ 사이트예요. FAQ 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이쪽에 들어가서 보면 내가 어떤 내용을 궁금해했을 때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에 대한 안내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 실제 페이지를 보시면, 자, 편의점의 픽업 서비스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픽업 서비스는 이런 거예요. 자, 주문한 상품에 대한 배송을 하는데 어디서 해야 되나요? 배송 조회를 하려면 어디서 해야 되나요? 여기서 하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자, 소비자가 우리한테 어떤 내용을 물어봅니다. 물어보면 그거를 설명해 줘야 하는, 그죠? 그것을 설명해 주기 위한 절차나 가이드 같은 것들이 이제 기사입니다. 기사이고, 이 기사들을 모아서 지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식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거를 관리하기 위한 솔루션이 바로 날리지, 지식 공유인 거죠. 자, 그래서 이 중에서 하나의 기사를, 그죠? 등록해서 날리지를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저희 지금 이제 제 화면을 보면 각각의 사이트에서 이렇게 하나씩 이제 기사를 이제 가지고 온 건데요. 이 기사를 지난번에 사례와 연결해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오늘은 지난번에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오늘은 기사를 생성하고 이것을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기사 중에 꼭 회원으로만 가입해야 주문이 가능합니까? 자, 아니다. 비회원도 주문도 가능하고, 비회원 주문 확인할 때는 어떻게 하면 비회원 주문 내역도 확인할 수 있다라고 가이드가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을 제가 아티클로 등록을 해서 활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내가 지식 공유에 들어와서, 그래서 기사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오른쪽 위에 있는 새로 만들기 버튼을 누르시면 되는데요. 자, 새로 만들기에서는 제목과 URL 이름, 아티클 바디, 기사, 본문을 입력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일단 제목을
아이고, 제목을 복사해서 예, 갖다 붙이고 URL은 URL 상에서의 뭐 링크 뭐 이런 개념인데요. 이거는 그냥 자동으로 빈 공백이 있으면 다시 붙여서 이렇게 생성을 하니까요. 요거는 그대로 그냥 두시면 됩니다. 그대로 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자, 답변 내용이죠. 고객이 어떤 질문을 했을 때는 자, 어떠한 답변을 해줘야 된다 라고 하는 내용을 지금 여기다가 이렇게 등록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등록하고 자, 저장을 누르시면 이게 하나의 기사가 지금 등록이 된 거예요. 하나의 기사가 등록이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등록된 기사는 바로 사용할 수 있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일단은 기사에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계를 먼저 확인하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러한 기사들을 등록해서 관리하고 또 고객한테 아니면은 그 담당자, 업무 담당자에게 가이드를 제공하기 위한 솔루션이 바로 난리지, 지식 공유입니다. 자, 그러면 자, 이제 기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기사는 나름대로의 다양한 범주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기 예스24 사이트에 들어와서 보시면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되게 많은 카테고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고객센터 들어와서 자, 보시면 자, 주문 확인과 관련된 카테고리, 주문 변경과 관련된 카테고리, 이게 다 카테고리예요. 그죠? 그래서 자, 상품과 관련된 카테고리, 그죠? 그 다음에 외국 도서와 관련된 카테고리.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질문과 대답이 굉장히 많으니까 대분류, 중분류, 그죠? 그 다음에 또 들어가면 그 안에 리스트가 이제 나오는 거죠. 대분류, 중분류, 리스트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거를 세일즈포스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데이터 범주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를 데이터 범주라고 얘기를 한다. 그래서 데이터 범주를 만들고 범주 그룹을 만들고 그 안에 범주를 생성을 하게 됩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얘네들이 데이터 범주 그룹이에요. 상품, 자, 여기 있는 것들이 범주 그룹입니다. 범주 그룹도 여러 개가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 범주, 아니면 예를 들어서 얘는 FAQ다. 그러면 FAQ 밑에 그 세부 범주, 또 그 세부 상세 범주, 이렇게 단계를 구성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어떤 기사를 등록할 때 이게 예를 들어서 FAQ의 상품의 국내 도서와 관련된 아티클이다, 기사다. 이렇게 이제 범주를 구성해서 범주 그룹과 범주를 등록해서 기사에 매핑을 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 여기 보시면 자, 우리가 데이터 범주를 기사를 등록하기 전에 먼저 범주를 설정해야 되는데요. 물론 등록하고 나서 범주를 따로 에디팅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데이터 범주 설정은 어디서 하시냐면 설정의 고급 설정 열기 데이터 범주 설정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자, 설정에서 고급 설정 열기 들어가신 다음에 여기서 설정의 홈에서 검색을 하셔야 되는데요. 데이터 범주라는 이름으로 검색을 하시면 데이터 범주 설정이라는 항목이 나옵니다. 자, 여기에는 범주 그룹이 만들어져 있어요. 그리고 그 하위 범주로 판매, AS, 기타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 있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방금 전에 우리가 봤었던, 예를 들어서 예스24에서 봤었던 내용을 기준으로 하면 뭐 FAQ, 그 다음에 그 밑에 이렇게 범주 그룹이 만들어질 수 있는 거거든요. 범주 그룹과 범주가 만들어질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만약에 예스24라면 여기서 새로운 그룹을 만듭니다. FAQ. 자, 그래서 FAQ를 범주 그룹으로 등록을 하고, 자, 이 FAQ 밑에 상품, 뭐 주문 결제, 자, 상품, 그죠? 상품 또 추가, 주문 결제, 뭐 영수증, 주문 결제 영수증,
또 추가.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것들 배송, 뭐 취소, 교환, 반품, 배송, 취소, 교환, 반품, 뭐 이런 식으로, 그죠? 자, 이런 식으로 범주를 등록을 하고 이 범주 밑에 여기 보시면 작업에서 하위 범주를 또 추가할 수 있습니다. 하위 범주. 그래서 AS24 나와 있는 것처럼 뭐 상품이면 국내 도서, 외국 도서, 그죠? 상품이면 국내 도서, 그 다음에 또 하위 추가해가지고 외국 도서. 됐습니까? 아이고. 여기서 하위 범주가 아니라 여기서 얘는 취소하고요. 네, 형제 범주 추가. 국내 도서, 외국 도서. 그렇죠? 이게 왜 탭을 누르면 자동으로 또 이렇게 한 칸이 들어가네요. 네, 이런 식으로. 맞습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카테고리를 쫙 등록해 놓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이제 기사를 매핑을 시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이거는 이제 지금 비활성 범주가 어떻게 얘를 만드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요. 여기 보시면 얘를 다시 또 활성화 시키실 수도 있습니다. 얘를 저장해서 활성화 시킬 수도 있어요. 활성화 시키면 실제 이제 범주 그룹을 우리가 기사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이전에 만들어 놨던 범주 그룹, 이 부분이 지금 활성화된 범주니까 우리가 기사에서 이 카테고리를 사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범주 그룹은 이미 만들어져 있으니까 자, 이것을 활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방금 전에 자, 저희가 기사를 자, 등록을 했어요. 기사를 등록을 했고 이 기사의 범주가 무엇이냐? 그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범주를 선택하신 다음에 편집 누르시고 지금은 활성화된 범주 그룹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지금 뭐 회원 가입 뭐 이와 관련된 부분이 회원 주문이니까 뭐 판매 주문이니까 판매라고 하겠습니다. 범주 그룹. 그래서 여기 화면이 좀 깨졌는데 자, 그래서 어떤 범주 그룹에 어떠한 범주에 이 기사가 포함된다라고 하는 걸 이렇게 매핑 시켜 주시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범주 그룹을 이렇게 등록을 하고 그 다음에 자, 내가 그러면 아티클을 만들었어요. 아티클을 만들었는데 방금 전에 만든 아티클의 제목은 뭐냐면 꼭 회원으로 가입해야만 주문이 가능한가요? 라는 거였어요. 그러면 이제 지식공유 이렇게 들어가서 보면 제목이 꼭 회원으로만 가입해야만 이게 나와 있나요? 그렇지 않죠. 자, 지금 안 나와 있는데요. 그거는 왜 그러냐면 기사에는 단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 보시면 기사를 최초 작성했을 때는 드래프트 단계, 그죠? 그러니까 초안 단계입니다. 초안 단계. 그리고 실제 업무에서 그 기사를 사용할 수 있는 단계는 게시가 된 상태여야만 해요. 그래서 게시된 상태가 실제 우리가 업무에서 그 기사를 사용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카이브드라고 하는 것은 현재 사용하지 않아요. 과거에는 사용했었어요. 하지만 현재 사용되지 않은 오래된 기사. 그죠? 네, 그래서 자, 그런 것들은 이제 아카이브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방금 전에 우리가 기사를 만들었을 때 그 기사는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 드래프트된 상태였겠죠. 그래서 다시 보시면 지금 현재 여기 있는 목록 보기가 퍼블리시드, 그러니까 현재 활성화되어 있는 기사들만 목록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자, 방금 전에 내가 작성했었던 기사 목록을 보려면 드래프트 단계로 이동을 하셔야 됩니다. 드래프트 단계로 이동을 하시면 바로 이렇게 꼭 회원으로 가입해야만 주문할 수 있느냐라는 기사를 볼 수 있게 되죠. 이렇게 드래프트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이 기사가 난리지에서 검색이 되질 않습니다. 난리지에서 검색이 되지 않는다는 건 어떤 거냐면 자, 기회에서 어저께 우리가 만들었던 게 서부 발전 죄송합니다. 사례였었죠. 사례. 네. 서비스에서 사례. 그래서 테이블 분량 뭐 이와 관련된 거였었죠. 자, 그러면 여기서 회원이라는 이름으로 검색을 하게 되면 회원에 대한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죠? 회원에 대한 검색 결과가 없는 이유는 자, 회원이라는 단어가 들어있는
아티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실제로 검색이 안 되는 이유는 여기 있는 이 아티클이 자, 드래프트 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그래서 기사를 작성하고 난 다음에 이 기사가 별 무리가 없다, 이상이 없다, 그래서 업무적으로 사용해도 좋겠다 라고 얘기를 하신다면 그러면 얘를 게시하셔야 됩니다. 게시. 그래서 기사가 여러 개가 있으면 내가 게시할 기사를 선택을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게시라는 메뉴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게시를 하게 되면 지금 바로 게시할 거냐 아니면 언제 게시할 거냐 맞습니까? 자, 게시해야 되는 특정한 일시가 있다면 예정일을 선택하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게시 맞습니까? 그러면 게시가 됐으니까 드래프트 단계에서는 보여지질 않는 거죠. 그러면 이 기사를 확인하려면 이제 published 게시된 아티클 목록에 가서 보셔야 이 기사를 확인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published 그래서 게시된 상태의 기사는 업무에서도 사례에서도 이제 검색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사례에서 테이블 분량 발생 다시 들어가고 자, 여기서 요번에는 뭐죠? 회원이라는 단어로 검색을 하면 맞습니까? 자, 꼭 회원으로 가입해야만 주문이 가능한가요? 라는 게 그죠? 검색이 되죠. 날리지가 그러니까 아티클이 검색이 되는 겁니다. 아티클이 검색이 되고 자, 이 기사가 이 업무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됐다 라고 얘기를 한다면 여기서 기사 첨부를 누르시면 그러면 기사 항목에 자, 이 아티클이 등록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고 다른 사람이 들어오더라도 아, 이걸로 참조했었지 바로 날리지를 액세스, 그죠? 기사를 액세스해서 업무에 활용하실 수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단순한 기능이에요. 어떻게 보면 단순한 기능입니다. 근데 이게 있고 없고는 뭐 하늘과 땅 차이죠. 실제로 콜센터에서 여러분들 그 고객이 질문을 하면 맞습니까? 어떤 회사 같은 경우는 가이드북 같은 것들을 줘서 막 콜센터 직원이 가이드북 막 찾아가지고 아,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서비스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어요.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다 시스템이 구축이 돼서 시스템을 통해서 이제 고객한테 정확하게 이제 안내를 하죠. 하지만 우리 이 이지 스타터 패키지를 사용하시는 중소규모 회사에서 그런 시스템을 별도로 구축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겠죠. 그래서 뭐 기껏해야 엑셀 파일로 만들어 가지고 공유를 한다든가 이렇게 매뉴얼을 워드 파일로 만들어 가지고 공유를 한다든가 그것이 이제 전부일 것 같습니다. 자, 그러나 자, 그러한 항목들을 이렇게 체계적으로 날리지로 등록해서 관리를 한다면 업무에 사용되어지는 부분도 굉장히 유리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또 찾아서 관리하는 부분도 상당히 유리합니다. 예를 들어서 왜냐하면 여기서는 버전 관리까지도 가능하거든요. 버전이라고 하는 부분이 어떤 거냐면 지금 현재 자, 여기 꼭 회원으로 가입해야만 하나요? 이게 이제 버전 정보가 있습니다. 버전 정보가 있는데 지금 버전이 1.0이에요. 그죠? 근데 내가 얘를 수정하고 싶습니다. 얘를 수정하고 싶어요. 근데 지금은 게시된 상태이기 때문에 수정이 되질 않아요. 그러면 이거를 내가 다시 수정해 가지고 다시 자, 사용하려면 얘를 자, 보관 아카이브드 된 상태로 일단은 두셔야 됩니다. 여기서 초안 삭제가 아니라 그죠? 아카이브드.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자, 지금 드래프트 한 상태에서 자, 게시를 했죠. 게시를 했고 그 다음에 이 게시된 애를 다시 수정해서 배포를 다시 활성화시키고 싶다라고 한다면 일단은 이쪽으로 간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이쪽으로 갖고 와서 수정하고 그 다음에 배포하는 이런 단계를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보시면 자, 얘를 보관입니다. 보관. 아카이브 된 상태로 넘기겠다. 보관. 그러면 이제 보관된 상태니까 퍼블리시 된 아티클 항목에서는 이제 보여지질 않고요. 얘는 지금 드래프트 상태도 아닙니다. 아카이브드 된 상태예요. 아카이브드 된 상태. 그죠? 그러면 자, 이 친구를 다시 이제 내가 복원하겠습니다. 복원. 그죠? 복원이죠. 복원. 내가 수정을 해요. 수정을 잠깐만요.
기사 수정할 수 있는 기능이 없네요. 원래 이제 버전이 높으면 있는데, 수정은 안 하도록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보시죠. 지금은 아카이브드 된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착각했습니다. 아카이브드 된 상태이기 때문에 수정이 안 되는 거고요. 이거를 내가 수정하기 위해서는, 자, 복원을 누르시면 됩니다. 복원을 누르시고, 자, 그러면, 자, 드래프트 단계로 이동을 하시면 다시 드래프트로 올라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보시면, 여기서 제목이나 본문 내용을 수정할 수가 없고요. 만약에 수정이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범주 그룹만 여기서 수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범주 그룹은 나중에 이 범주, 이 지식들을 분류하는 카테고리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웹사이트에 노출시킬 때도 이걸 그대로 노출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룹별로 아티클을 노출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에서는 범주 그룹만 수정할 수 있다. 자, 그렇게 정리해 놓으시고, 자, 그리고 얘를 내가 이제 활성화하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자, 드래프트 단계에서 다시 선택해서 게시 버튼을 누르시면, 그래서 지금 게시하겠다라고 하면, 그러면 자, 게시된 아티클 기사 목록에서 다시 또 확인해 보실 수 있는 거죠. 확인해 보실 수 있고, 관련됨 들어가게 되면 이 아티클이 어떠한 사례들과 연결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버전 보시면, 자, 지금 버전 두 번째 거고, 그리고 지금 이제 상태가 이렇다. 맞습니까? 이게 이제 그 고급 버전에서는 여기 있는 기사 내용을 직접 수정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는 좀 제한을 둔 것 같고요. 하지만 어찌됐든 그 뭐 복사해가지고 새롭게 등록해서 관리를 해도 되는 거니까 그 부분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자, 이렇게 자, 사용하시면 담당자가 바뀌더라도 맞습니까? 일관되게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더라도 그죠? 실제로 업무를 차질 없이 진행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필요한 기능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네, 이러한 기사는 반드시 사례에서만 사용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이렇게 그 난리지를 등록을 하고 여기서 사례에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자, 이러한 난리지는 비단 고객 서비스를 위한 용도로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내부 업무를 진행할 때도 직원들의 참고 자료로 활용을 하실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저희가 하나 좀 수정을 해놨는데요. 리드 들어가서 보시면 여기 보시면 이렇게 난리지를 이렇게 노출시켜 놓을 수 있어요. 어디서? 예, 리드에서 리드. 그러면 고객과 관련된 업무를 처리하다가 자, 뭐 막히는 게 있다. 그죠? 고객과 관련된 업무를 처리하다가 막히는 게 있다. 그러면 여기서 물어볼 수 있는 거죠. 맞습니까? 결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맞습니까? 그럼 결제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맞나요? 그래서 내가 결제 업무와 관련된 처리를 할 때 여기는 난리지를 참조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지금 표준 기능에는 얘가 자, 리드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손쉽게 난리지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환경 설정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간단하게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만 잠깐 말씀을 드리면 지금은 리드에 붙였으니까 계정에 한번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사실은 세일즈포스 전문가들이 해야 되는 일인데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으면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이 환경 구성하실 수가 있어요. 자, 여기 보시면 자, 고급 설정 열기 들어가서 기회라고 하겠습니다. 자, 기회 들어가서 라이트닝 레코드 페이지로 들어가서 편집을 들어갑니다. 좀 여러분들 그 IT 전문가가 아니신 분들은 좀 복잡하게 느껴지실 텐데 여기는 난리지가 없네요. 잠깐만요. 그럼 기회 말고
자, 여기 보시면 자, 날리지가 있죠. 날리지를 내가 원하는 곳에다가 이렇게 갖다 붙여 놓으면 돼요. 지금 계정에다 붙였습니다. 그래서 저장하고 그 다음에 계정에 들어가서 새로 고침 한번 해보겠습니다. 새로 고침하고 계정으로 들어가서 보시면 날리지가 등록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자, 그러면 고객과 관련해 가지고 어떤 업무를 처리할 때 내가 어떤 내용들을 참조해 가지고 업무를 처리해야 되는지를 여기서 검색하실 수 있다는 얘기죠. 이해되십니까? 예, 그래서 자,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업무적으로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날리지와 관련된 내용들을 활용도가 높으면 저희가 이런 탭에다가 올려놓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렇게 탭을 하나 만들어서 노출시키는 것도 의미가 있네요. 생각해 보니까 의미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여러분들 배포할 때는 이 날리지 기능을 이쪽에다가 올려서 바로 사용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날리지 활용하는 부분까지 해서 서비스 클라우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굉장히 단촐하게 구성이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중요한 서비스들입니다. 그래서 잘 정리하시면 업무적으로 고객들을 대응하는 데 있어서 또 원활하게 업무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잘 정리하시고 자,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